총선을 앞두고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강조를 하면서 거대 야당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실제로 근데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 목소리가 더 높게 나옵니까? 일단 정권 심판론이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내년 네. 총선은 윤석열 정권 3년 차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건 좀 어색하잖아요. 왜냐하면 야당은 야당인 거고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정부 여당인데, 그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블랙홀이었어요. 모든 이슈를 다 그냥 빨아들이는 그런 네. 블랙홀 같은 영향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당도 한 일이 없고 여당도 한 일이 없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뭐 영장 기각됐느니 뭐 재판 어떻게 되느니 이것만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니까 야당도 그렇지만 정부 여당도 한 일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게 지금 그 정부 여당에게 불리한 그러한 그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아마 전략을 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정부 심판에 대한 여론이 과반을 넘은 상황 속에서 여야의 고민 더 짚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정부 심판론에 대한 의견이 더 강했던 것 왜일까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신뢰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세요. 대통령 지지율 지금 계속 뭐 한두 번 뭐 40%까지 간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20에서 30% 안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게 뭐 변화가 없어요, 별로. 그 말은 국민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지금 부정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긍정적인 여론보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라는 게 대통령 취임하고 지금 첫 번째 이루어지는 선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로 하겠습니까? 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잼버리 파행, 그다음에 최상병 순직 관련한 뭐 수사 압력 이런 논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지명하신 3명의 장관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 보면 국민들은 정말 실망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이제 총선 전에 이루어지는 투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더 강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작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거다. 또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 이제 이루어지는 내년 총선에서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프레임이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밖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만 첨언하고 싶은데 맞는 예.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대통령은 어쨌든 계속 여론조사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놓고서 여론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아마 압도적으로 그 대선 주자 1위였는데, 최근에 나온 조사들을 보면은 상당 부분에 있어서 인기도가 많이 떨어진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 못지않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항상 저렇게 여론조사의 대상이 돼서 문매를 맞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에 계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기도 별로 높지 않다는 사실, 그것도 아마 선거에서는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에 대한 인기도나 아니면 야당 대표에 대한 인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서로 해주셨는데, 박상기 의원님, 그렇게 된다면 중도층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죠. 아까 김종혁 의원 말씀이 20에서 40이라 그랬는데, 네. 혹자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제1정당은 제3당, 무당층 당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3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가두어져 있는 가두리 양식장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양쪽으로 나갈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표심이 결정될 텐데, 이 중도층이요, 두 가지로 선거를 결정하리라 봐요. 1번, 윤석열 정부의 민생과 경제 성적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경제에서 지금 점수가 안 나오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역전이 돼가지고 위기감이 지금 빨간불이 2개, 3개 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상 최초로 노조 시위에 피켓 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미국 상황이지만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요,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 편을 들자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전 대표의 이 1심 결과가 100만 원 이상만 1심에서 나오면 이게 큰 시그널이 됩니다. 그렇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재판 결과는 총선 전에 하나라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결과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는 걸 이라고 되는 순간 결과는 또 요동을 칩니다. 누가?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아니라 중도층이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야 모두 이 두 가지 변수를 정확히 보고 최선을 다해야지 자만한 자에게 표는 떠납니다. 네. 자, 한편 추석 민심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는요. 긍정이 34%에서 36% 사이였다면 부정은 58% 선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는요. 잘된 결정이다라는 이런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그렇다면은 정혁준 변호사님, 네네. 추석 민심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어떤 영향을 또 미쳤을까요? 당연히 여당한테 엄청나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장판사 한 명이 우리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어찌됐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 풀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일반 사람들한테 비춰지냐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는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6일에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서 재판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자기 발로 법정 드나드는 것은 180도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추석 민심에는 뭐 엄청나게 큰 그 악재가 여당한테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6일부터 계속 일주일에 최소한 2번, 3번씩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재판은 공개 재판이니까 기자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청하면서 매일같이 거의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올 텐데 그다음 뭐 유동규, 김만배 해가지고 다 대장동 관련 증인들이 증언을 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기사로 쏟아져 나오면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반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정일 위원장님 보면요 또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아직 청문회가 이제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청문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신원식 장관에 대해서는 됐고 나머지 두 분이 이제 아직 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새 인물 좀 쓰지. 뭐 이런 의견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국민들은 좀 새 인물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인사권자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새 인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거는 뭐 청문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일단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최진봉 교수님, 장관 인선에 대해서 주변에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부정적 평가가 많죠. 저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저는 지금의 여론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 말씀 왜 없으면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 하시면 되잖아요. 새로운 인물. 전 당협위원장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분들이고 또 사실은 이게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돼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그 발언 그게 어떻게 장관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발언입니까?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몰랐다고 하면 그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요지들이 많은데 저런 분들은 검증 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고 도리어 유인촌 전 장관이 지금은 뭐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분이 사실은 처음에 지명될 때만 해도 논란이 제일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왜 검증이 안 되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거는 검증이 정말 제대로 잘 시스템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 운영의 쇄신은요. 새로운 인물, 그다음에 정말 참신한 인물을 내세워서 국정 쇄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세 분이 나오는 바람에 국정 쇄신이 안 되고 있어요. 도리어 후퇴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고요. 이게 여론이나 총선이나 아니면 이번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석 연휴 직전에 조사된 민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에서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